나 한쪽이 안 들리는데 병원에 갔는데 앞으로 못 들을 수도 있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쪽이 안 들리는데 이걸 못 고친다고? 불가항력적으로 완전히 회복 안 되는 비율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치료율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 보조로 할 수 있는 치료가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조영상 교수님 모시고 집에 못 가는 네, 굉장히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뭡니까? 돌발성 난청 사전적 정의는 72시간, 아주 쉽습니다. 3일 이내에 3개 연속된 주파수가 기존 자기청력에서 30dB 이상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의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고, 원인은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돌발성이라는 게 또 특발성이라는 거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청력이 떨어졌다. 하루아침에 떨어졌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유는 몰라도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치료법은 뭐죠? 스테로이드입니다. 네, 이게 네. 또 그래요. 만병통치약. 특히 이비인후과에서 네. 이것도 MRI에서 논문이 있거든요. 찍어봤더니 돌발성 난청 환자분이 청각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좁더라. 그래서 아마 더 잘생기는 것 같고 같다.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부종을 줄여주면, 그러니까 화학적인 감압수를 해주면 좋아지는 것 같다. 이게 겨울철에 좀 호발하잖아요. 네. 우리가 면역력도 떨어지고 네. 뭔가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이게 네. 생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조사에 의하면 한 10만 명당 한 2-30명. 근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외래를 보면 한 5에서 10% 정도 환자분들이 돌발성 난청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한 100명씩 보잖아요. 160명, 170명 보죠. 돌발성 난청이 그러면은 사실 황당하잖아요. 생기면 아까까지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고 오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안 들린다는 걸 알고 왔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가 먹먹해진다고 말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오늘따라 뭐 고막에 물이 찼나, 아니면 뭐 높은 데 올라간 것처럼 귀가 멍멍해지니까 오늘 좀 기압이 뭐 있나, 아니면 내가 오늘 감기 걸려서 좀 상태가 안 좋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가 좋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왔더니 청력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그때 이미 시간이 지나가지고 회복이 거의 안 될 것 같대. 황당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돌발성 난청 환자들 오시다 보면 증상을 뭐라고 하고 오시나요? 귀 먹먹함이 먹먹함.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이명이 많습니다. 갑자기 청력이 딱 떨어졌으니까 이제 머리에서 얘를 보상하려고 그렇죠. 소리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진짜 오시죠. 어려운 게 환자 입장에서는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먹먹하거나 이명이 들리니까 뭔가 내 컨디션하고 연관해서 생각하기 그렇게 쉽잖아요. 생각하죠. 실제로 컨디션하고 연관이 있다는 보고도 있고, 이 돌발성 네. 난청 발병 자체가. 네. 그래서 내가 요즘 피곤해가지고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호발하는 나이대가 있죠. 젊은 사람보다는 50대, 60대. 60대. 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있다. 네. 그런데 귀가 먹먹하거나 갑자기 이명이 생겼다. 네. 그런 경우에는 동네 이비인후과라도 가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가능하면 빨리. 이것도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좋죠. 그러니까 내가 놓쳤어요. 일주일 됐어. 근데 네. 이제 안 들리는 것 같아. 네. 포기하는 게 맞나요? 아니죠. 일주일이 지났어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일단은 하고, 그쵸. 먹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고막 속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입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두 개를 병행하기도 하나요? 동시에 하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하기도 하고, 혹은 먹는 스테로이드를 복용 못 하시는 분들은 주사 치료만 하기도 하고. 뭐 당뇨가 아주 심하다든지. 그렇죠. 제가 실제로 의대 다니기 전에 학부 다닐 때 위에 있는 선배가 돌발성 난청에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 한쪽이 안 들리는데 병원에 갔는데 앞으로 못 들을 수도 있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세상에 그런 질환이 어디 있어. 어디 맞아서 고막이 뚫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쪽이 안 들리는데 이걸 못 고친다고? 21세기에서? 근데 그런 병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구인이관일 때 육군애가 왔어요. 사격을 하고 귀가 안 들린대. 제가 그때 전파를 했었거든요. 하도 사격하고 못 듣는다고 하는데 안 보내주니까 우리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군부대한테 제가 거기 있는 의무대 부사관들을 불러가지고 귀 안 들린다 그러면 그냥 보내라. 내가 밤에라도 봐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왔어요. 봤더니 난청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제 사격을 하지 말아라.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약을 줬어요. 네. 얘가 다음 주에 사격을 또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한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했냐? 제한이 금지는 아니라고 해석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원래도 안 좋았는데 한 번 더 타격을 받으니까 이제 완전 한쪽이 대포가 됐어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것 때문에 얘는 전역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사실 돌발성 난청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치료를 했는데도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완전 회복률이 아니고요. 회복되는 비율이 한 70에서 80% 정도니까 20-30% 정도 환자분들은 처음에 떨어진 채로 거의 회복이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면마비보다도 더 더 안 사실 좋은 거죠. 확률이 더 어떻게 높은 보면. 거죠. 네네. 그러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청각 재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사람들 중에
한쪽 귀니까 반대편 귀가 들리면 얼핏 생각하기엔 일상생활에다가 별로 지장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쪽 귀가 잘 안 들려. 그럼 뭐 전화도 오른쪽으로 받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냥 두는 게? 일단은 치료를 할 수 있죠. 그런 옵션들이 있으니까 결국 환자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하시는 건데 한쪽이 안 들리면 뭐가 불편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지금 실제로 한쪽이 좀 덜 들리시잖아. 아예 안 들리진 않지만. 근데 저는 사실 사회 적응 청력 정도는 돼가지고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소리 방향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고요. 근데 장점도 있어. 다 같이 잘 때 코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쪽으로 돌아서 안 들리는 쪽을 위로 하면은 잘 안 들립니다. 자연산 귀마개를 가지고 자연산 귀마개를 네. 하나 가지고 있어요. 참패가 한 20-30데시벨 정도 돼 이게. 네네. 근데 이제 소음 있는 데 가면은 맞아요. 뭔 말했는지 조금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많이 불편해하시는 게 지금 말씀 주신 거 똑같거든요. 오른쪽이 안 들리잖아요. 오른쪽에서 전화가 울려도 왼쪽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들리는 쪽으로 소리는 보게 왼쪽만 들어오니까 소리에 대한 방향성이 떨어지고 여러 명이 대화하거나 시끄러운 데서는 어음을 분별하는 능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대화가 역시 좀 힘드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은 제일 불편한 거고 또 하나는 이명이 생기니까 저도 컨디션에 따라서 이명이 오른쪽에 그쵸. 생겼다 말았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특히 청력이 갑자기 거의 데프가 될 정도로 전동이 될 정도로 다 떨어져 버리면 이명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쳐드려야 되는데 초기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완전히 회복 안 되는 비율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옵션을 제안을 드리죠. 보통은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일단 한쪽 귀가 안 들리시니까 그 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인공 와우입니다. 왜냐면 와우가 고장났으니까 고장난 와우만 대체해주면 다시 그쪽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성인이 돼서 말을 다 배우고 나서 생긴 난청이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하면은 내가 다시 말을 알아듣고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굉장히 문제가 적응이 없는 빠르죠. 거죠. 돌발성 난청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인공호흡 하고 나서 후회하신 분은 한 분도 못 봤거든요. 저는. 문제는 인공호흡 자체도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이고. 저 수술 큰 수술이야 이게. 네. 그리고 어쨌든 자석을 또 뗐다 붙였다 하는 보이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쪽 귀를 다시 듣게 해주고 그 이명도 어느 정도 많이 어느 정도, 없어지잖아요. 네, 줄여주거나 아예 없애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전편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골전도 보청기 이식 수술을 하면 오른쪽이 제가 안 들리면 오른쪽에서 오는 소리를 뼈를 진동시켜서 왼쪽으로 듣게는 해주니까 근데 이럴 경우는 회복되는 게 결국 누군가 나의 오른쪽에서 대화할 때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편한데 역시나 소리에 대한 방향성은 왼쪽으로만 듣는 거니까 헷갈리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듣는 거는 좀 제약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좀 불편하고 또 하나는 크로스 보청기 여기서 들어오는 거 일로 보내주는 왼쪽으로 거. 보내주는 거. 근데 그것도 정상적인 귀에 보청기를 착용을 해야 되고 역시 소리의 방향성이나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그건 없으니까 똑같네요. 그것도 조금 제한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옵션들은 다양하게 있다.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율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초반에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네, 그때 혹시 네네. 보조로 할 수 있는 치료가 근거는 약해도 나오는 게 있나요? 보통은 혈액순환 개선제, 혈관 확장제, 개통을 막 많이 수액 쓰죠. 맞고 이런 것도. 그렇죠. 뭐 주사 맞는 것도 있고 복용하시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제가 레지던트 때 나왔던 거거든요. 지금은 네네. 근거가 확립이 됐어요? 아니면 아직도 아직도 확립은 안 됐어요? 좋아지지 않을까? 난 아직은 그냥 희망의 그런 걸 해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만 근데 사실 돌발성 난청이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염증이나 부종에 의한 게 아니고 정말로 안에 들어가는 혈관, 혈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길 수도 있으니까 후자의 경우에는 혈관 확장제, 혈액순환 개선제가 근거가 비교적 있다라고도 봐야죠. 근데 어쨌든 돌발성 난청의 메인 원인이 뭔지가 아직 모르는 상태라서 잘 모르니까 지금. 일단은 스테로이드가 표준 치료고 그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고 저는 환자분한테 이거를 많이 설명드려요. 젊으신 분이 오셨어요. 오른쪽이 아예 안 들리게 됐어. 근데 지금 별로 안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한 3개월, 6개월 지나다 보면 적응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자기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지켜볼 수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30년, 40년 뒤의 미래를 또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좋은 쪽인 반대편 귀의 청력이 나이 들면서 노인성 난청이 올 텐데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사실 한쪽에 돌발성 난청이 있으면 반대편에 돌발성 난청이 올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자가면역지라든지 혈관 문제라고 하면 그럴 수는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별 위험성은 없다라고 보지만 만약 오면 어떡해? 오면은 선택적 대안이 없습니다. 오면 무조건 인공와우고 대신에 반대편이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노인성 난청으로 떨어졌을 때 결국 이쪽은 보청기를 써야 될 텐데 좀 부족하죠. 한쪽이 안 들린 지 오래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이쪽만 듣다 보면 청각 과민증이 좀 와요. 소리에 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특정 소리 대부분 좀 날카롭고 시끄러운 것들인데 그럼 청각 과민증을 어느 정도 올 수 있는 확률이
확률을 줄이고 나이 들어서 회복을 하려면 결국은 지금 당장 이조총약을 치료하는 것도 좋은 선택적 옵션이 될 수는 있다. 대신에 뭐 굳이 내가 그렇게 들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환자분의 선택에 의해서 그냥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오늘 이렇게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겨울철에 호발하는 질환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생길 만한 나이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에는 더 좋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